당신의 병, 약보다 밥상이 먼저입니다. 오늘 먹은 음식이 내일의 혈압과 혈당을 결정합니다. 병은 당신을 멈추게 하지만 습관은 다시 걷게 합니다. 지금의 고통이 당신의 두 번째 인생을 열어줄지도 모릅니다. 음식과 습관은 병을 만들기도 고치기도 합니다. 오늘날 한국 사회는 빠르게 발전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이면에서 우리의 건강은 조용히 위협받고 있습니다. 고혈압, 당뇨, 위염, 지방간, 고지혈증, 우울증, 만성통증, 대장질환, 비만까지. 이런 병들은 더 이상 특별한 사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바로 우리 옆 사람의, 그리고 우리 자신의 이야기입니다. 병은 밥상에서 시작되고 밥상에서 고쳐집니다. 분석에 따르면 과도한 당류와 포화지방, 그리고 높은 염분 섭취는 대사질환과 심혈관계 질환의 가장 직접적인 원인입니다. 반대로 채소와 식이섬유가 풍부한 식단은 체내 염증을 줄이고 면역력을 높이며 심지어 암 발생 위험까지 낮춘다는 연구 결과가 축적되고 있습니다. 어떤 음식을 먹느냐가 우리의 진단서를 결정합니다. 특히 시니어 세대와 만성질환을 앓고 있는 분들께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식습관 전환 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한 끼에 하나씩만 바꾸세요. 아침 식사의 흰 쌀밥을 잡곡밥으로 바꾸는 것. 점심 국물 요리의 염분을 절반으로 줄이는 것. 저녁 반찬 중 하나를 채소 위주로 구성하는 것. 이렇게 한 끼씩, 한 가지씩 바꿔가는 것이 장기적으로 가장 성공률이 높은 방법입니다. 둘째, 조리법을 바꾸면 같은 재료도 약이 됩니다. 튀기는 대신 찌거나 굽고 설탕 대신 과일의 자연 당분을 활용하며 소금 대신 허브나 생강, 마늘로 풍미를 더하세요. 셋째, 식사 시간과 순서를 지키세요. 채소를 먼저 먹고 단백질을 그 다음, 탄수화물은 마지막에 섭취하는 순서만 바꿔도 혈당 상승 속도가 현저히 달라집니다. 식사 시간은 가능한 한 매일 같은 시간대로 고정하세요. 불규칙한 식사는 위장 질환과 대사 리듬 교란의 주범입니다. 넷째, 물을 전략적으로 마시세요. 하루 1.5리터에서 2리터가 권장량이지만 한 번에 많이 마시는 것보다 30분에서 1시간 간격으로 조금씩 나눠 마시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특히 식사 30분 전 한 컵의 물은 포만감을 높여 과식을 예방합니다. 다섯째, 간식을 적으로 만들지 마세요. 견과류 한 줌, 방울토마토 5개에서 6개, 삶은 계란 하나. 이런 간식은 오히려 혈당을 안정시키고 식사 때 폭식을 막아줍니다. 다만 과자, 빵, 가공식품은 멀리하세요. 그것들은 순간의 만족을 주지만 장기적으로는 염증과 중독을 유발합니다. 습관은 유전보다 강력한 변수입니다. 운동 부족, 불규칙한 수면, 만성 스트레스, 음주와 흡연. 이 네 가지는 만성 질환을 악화시키는 습관성 독소입니다. 하지만 반대로 규칙적인 운동, 7시간 이상의 숙면, 충분한 수분 섭취, 올바른 자세와 명상은 몸을 회복시키는 생활 속 약이 됩니다. 시청자 여러분께 특히 강조하고 싶은 것은 이 습관들이 병원 치료보다 더 근본적인 치유 도구라는 점입니다. 실천 가능한 습관 교정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운동은 거창함을 버려야 성공합니다. 헬스장 등록이 부담스럽다면 집 앞 공원 한 바퀴 걷기부터 시작하세요. 하루 20분, 주 3회만 걸어도 심혈관 건강이 개선되고 우울감이 줄어듭니다. 계단 오르기, 스트레칭, 맨손 체조. 이 모든 것이 운동입니다. 중요한 건 강도가 아니라 꾸준함입니다. 둘째, 수면은 협상 대상이 아닙니다. 밤 11시 이전 취침, 오전 6에서 7시 기상. 이 리듬을 2주만 지켜도 몸의 회복력이 달라지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잠들기 1시간 전엔 스마트폰을 멀리하고 침실 온도는 18도에서 20도로 유지하세요. 숙면은 면역력, 호르몬 균형, 정신 건강 모두에 직결됩니다. 셋째, 스트레스를 관리하세요. 스트레스는 피할 수 없지만 쌓아두면 독이 됩니다. 하루 10분 명상, 심호흡, 산책, 가족이나 친구와의 대화, 좋아하는 음악 듣기, 책 읽기. 이런 소소한 행동들이 스트레스 호르몬을 낮추고 심신의 균형을 되찾게 합니다. 넷째, 금주와 금연은 선택이 아닌 생존입니다. 술 한 잔, 담배 한 개비가 주는 순간의 위안은 장기적으로 간, 폐, 심장, 뇌 전체를 망가뜨립니다.
혼자 끊기 어렵다면 금주구면 클리닉이나 자조 모임의 도움을 받으세요. 부끄러운 일이 아니라 가장 현명한 선택입니다. 다섯째, 자세를 바로잡으세요. 장시간 앉아있는 직장인이나 집안일로 허리를 많이 쓰는 시니어분들. 30분마다 일어나 스트레칭하고 허리와 목을 바르게 펴는 습관만으로도 만성 통증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이제 의사의 역할도 달라지고 있습니다. 단순히 약을 처방하는 시대가 아닙니다. 이제는 환자와 함께 일상을 설계하는 시대입니다. 그래서 요즘 의사들은 이렇게 묻습니다. 하루에 물은 얼마나 마시나요? 주말엔 주로 어떻게 보내시나요? 식사는 규칙적으로 하시나요? 밤에 잘 주무시나요? 이 질문들 안에 병의 씨앗이 숨어있기 때문입니다. 결론적으로 음식과 습관은 보이지 않는 약이자 우리가 매일 복용하는 건강의 열쇠입니다. 우리가 진료실 밖에서 내리는 선택이 진료실 안에서 받는 처방보다 훨씬 강력합니다. 그땐 절망했지만 지금은 웃습니다. 실제로 병을 이겨낸 분들의 이야기를 들어보겠습니다. 김영숙님 67세. 당뇨 판정 후 식단 조절로 회복. 빵, 떡, 과일을 포기하라니 절망했죠. 하지만 지금은 혈당이 정상이에요. 약도 줄었고 손주 도시락도 싸줘요. 그녀의 조언 작은 목표부터 시작하세요. 오늘 설탕 안 먹기. 몸이 좋아지는 걸 느끼면 그게 최고의 보상이에요. 박진수님 55세. 간경화 진단 후 금주 8년째. 술이 인생이었는데 죽을 수도 있다는 말을 듣고 정신이 들었어요. 금주 후 살도 빠지고 가족이 웃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조언 한 잔만이 모든 걸 무너뜨립니다. 혼자 하지 마세요. 금주 모임의 도움을 받으세요. 장지윤님 39세. 극심한 우울증을 극복하고 상담사로. 침대에서 일어나는 것도 힘들었지만 정신과 가는 걸 결심한 그날부터 달라졌어요. 그녀의 조언 약 먹는 건 부끄럽지 않습니다. 내 마음에 깁스하는 것일 뿐이에요. 감정을 억누르지 말고 표현하세요. 오재현님 74세. 관절염 수술 후 재활 성공. 하루 100m도 못 걷던 제가 지금은 공원 5바퀴를 돕니다. 그의 조언 두려움보다 움직임이 먼저입니다. 재활은 고통이 아니라 회복의 증거입니다. 그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병은 고통이었지만 나를 다시 알게 해준 기회였다. 삶의 속도를 줄이고 가족의 소중함을 알게 되고 자신의 몸과 마음에 귀 기울이게 되었다고 합니다. 병은 때로 선물입니다. 더 건강하게, 더 깊게, 더 나답게 살기 위한 터닝 포인트입니다. 지금 병과 싸우고 있는 당신, 기억하세요. 절망은 순간이지만 회복은 매일매일 쌓여갑니다. 혼자 하지 마세요. 당신도 해낼 수 있습니다. 작은 변화가 가장 큰 희망이 됩니다. 지금 이 순간 절대 늦지 않았습니다. 병을 이긴 사람들이 곁에 있습니다. 그리고 곧 당신도 그중 한 사람이 될 겁니다. 다음 시간부터는 한국인이 잘 걸리는 50가지 질병을 하나씩 깊이 있게 다루겠습니다. 각 질병별로 좋은 음식과 나쁜 음식, 좋은 행동과 나쁜 습관을 표로 정리해 알려드리겠습니다. 당신의 작은 변화가 건강을 되찾는 첫걸음이 될 것입니다. 지금 멈추지 마세요. 이 채널은 병을 고치는 생활습관 백과사전입니다. 구독으로 내 몸의 주치의를 가지세요.